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와우넷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건설사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건설사들에 대한 상승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슈도 있을 거고, 대신 언론에 나오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도 면밀하게 제가 이 시간에 좀 특별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 기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이라든지 또는 온라인으로 책을 구매를 하시고 난 다음에 리뷰를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고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즐겁게 주식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쿠폰을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의 건설사들이 왜 상승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실 텐데요. 자, 이 건설사들이 왜 상승을 할까? 일단은 주택 물량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정부에서는 지금 공급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히 늘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이런 대형 건설사라든지 중소형 건설사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부동산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것이, 가격이, 내가 집이 없을 때는 가격이 내려야 되지만 내가 집이 생기고 나면 가격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집은 올라야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정도로 이런 부동산이라는 것이 현재는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정치적인 이슈화가 되었을 때는 대선까지 반드시 간다라고 보는 게 맞죠. 우리가 2007년도에 이 부동산 4대강이 상당히 이슈가 되었었고, 그때도 이 건설주가 이런 대선 테마에 대해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특수건설이라든지 또는 이화공룡 같은 종목군들은 거의 뭐 10배 이상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나는 모습이 이루어졌는데, 자, 올해도 이 부동산 관련된 건설주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벌써부터 시세를 상당히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되는 종목군들도 제가 오늘 콕 집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2020년도에 SOC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그 뉴스 중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SOC 예산이 역대 최대 금액이 통과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자, 이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이 예산을 언제 쓰느냐? 이 예산은 2021년도에 반영이 됩니다. 집행이 된다는 거죠. 그럼 현재 이 집행이 되면서 도로라든지 또는 뭐 교통에 필요한 것들, 노선을 좀 더 깐다든지 또는 GTX 쓴다든지 또는 건설을 더 한다든지 또는 공공기관을 건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를 담당하는 것들이 바로 이 건설사들이죠. 건설사들에 대한 주가가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뉴스에는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언론에서는 아직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유가에 대한 상승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매출 비중을 한번 같이 보실 테지만,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GS건설을 하면 자이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이를. 그리고 현대건설 하면 힐스테이트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면 대우건설 프루지오죠. 그렇게 이런 건설사 얘기를 하면 아파트 브랜드 네이밍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짓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정말 극히 작은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토목이라든지 또는 항만이라든지 또는 뭐 기름이 흘러다니는 송유관이라든지 큰 국책 사업을 진행을 했던 기업들이 바로 이 대형 건설사들이에요. 이런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해외 수주가 조금 줄어들면서 지금 아파트 착공 물량이 증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상쇄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중동 국가들이 다시 한 번 더 투자에 대한 여력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투자에 대한 여력이 생긴다라는 것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또 국내 건설사들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함께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 한 번 더 또 보면요, 우리가 지역 발전에 따른 중소형주에 대한 재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상당 부분 이제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 건설사들 말고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방 경제가 발전을 해야 되는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 안에서 상당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실적에 대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반등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보시면요, 우선 건설사들에 대한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주택 공급부터 한번 같이 봐야겠죠. 그래, 주택 공급이 늘면 늘수록 시장에서 건설사들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이 주택 공급은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자, 그러면 코로나는 지금 백신 보급이 되고 있고 거기에 접종률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완화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유가는요, 유가도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유가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거기에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이지만 뭐 행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뭐 제외하고 보더라도 다른 요인들이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분양 건수도 지금은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건설사들에 대한 외부 요인은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 자, 우리가 앞서 왜 유가에 대한 상승이 중요하냐, 그 부분을 왜 눈여겨봐야 되냐 라는 부분으로 출발해서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대우건설입니다. 우리가 이 대우건설이 최근에 이제 M&A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면 지금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주택 건축 부분입니다. 자, 주택 건축 부분에서 바로 이 국내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 이 부분 자체가 약 70%에 대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분야가 이제 토목에 대한 부분이 자, 지금 14.4%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 이 해외 분야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 분야와 국내 분야를 봤을 때 국내 분야가 월등히 더 높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내 분야가 훨씬 더 높았어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해외 분야에서도 상당히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투자 여력이 해외에서도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건설사들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주는 이 중동 국가들이 투자 여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재무제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봐야 돼요. 그런 과정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주택 건축이라는 부분 자체가 일종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토목이라든지 플랜트 산업에서도 지금 해외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주가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대한 여건으로 올라왔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어디서? 바로 해외에 대한 매출, 해외에 대한 수주가 나타날 때 주가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변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대우건설에 대한 매출 비중을 보셨는데, 자, 뒤에 보면 이제 GS건설 나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GS건설은 국내와 해외를 구분을 해놨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국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자, 건축과 주택 분야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이 플랜트 사업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플랜트 사업 분야가 이제 5%에 지나잖아요. 대부분의 현재는 국내에서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럼 지금은 10%, 12%, 50%뭐 합치면 12%, 75%, 약 75% 가까이가 국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고, 나머지 약 20에서 25%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매출이라는 거죠. 그만큼 국내에 대한 산업에 좀 더 치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데, 유가의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지금 해외에 대한 매출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올해만큼 높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작년 그리고 3년 전에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점점 국내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해외에 대한 수주가 힘들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해외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고요. 현대건설, 우리가 이 빅3라 하면 대우건설, 뭐 지금 GS건설, 뭐 현대건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건축과 주택 분야에 대해서 아파트 사업 정말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국내 분야가 약 47%에 대한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해외 분야에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뭐 플랜트라는 것이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늘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이런 우리나라 건설주들에게는 시세에 대한 변화, 시세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건설주들 같은 경우를 우리 코로나 때로 다시 한 번 더 복기를 해본다면, 이 건설주들이 처음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일단은 저 PBR 관련주였다는 거죠. 청산 가치가 상당히 낮았었거든요. 그 청산 가치가 낮은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주가는 청산 가치에 대한 부분으로 상승을 해왔고, 그 상승을 해오면서 보니까 주택에 대한 부분 자체가 늘어나면서 실적도 긍정적으로 바뀌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저가에 대비해서는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변화가 또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면요, 우선 현대건설 볼게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해 왔었는데, 자, 바닥에서 보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바닥권역에서 상당히 이루어졌고, 기관에 대한 수급도 여기서 올리면서 기관에 대한 수급이 붙으면서 최근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대신에 이제 저가가 이제 19,000원대였는데 지금 56,000원까지 올라왔고요. 평균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졌던 자리가 이 35,000원 가격대 부분이라고 봤을 때 이 가격 대비해서 약 80% 가까이가 지금 현재는 상승을 한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럼 GS건설을 한번 같이 보면요, 자,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14,650원을 저가로 찍고 난 다음에 GS건설은 기관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유입이 많이 됐었는데요, 꾸준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이 되고 난 다음에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반등을 좀 노리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월봉과 주봉을 같이 보시면요, 자, 125일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0년간의 평균 주가거든요. 10년간의 평균 종가를 지금 현재는 돌파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업황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우리가 좀 더 높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말 이 통계 자료에도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 드러나느냐라는 거죠. 자, 일단은 미분양 물량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원래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항상 미분양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에서도 미분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고, 수도권은 거의 미분양이 없다 싶을 정도로 미분양 자체가 줄어들었죠. 그만큼 이제 투자에 대한 수단으로 지금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미분양이 준다는 것은 결국 건설주들에게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건설주들이 최근에는 주택에 대한 부분이 매출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이 감소할수록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에 대한 균형 발전, 균등 발전이라는 부분, 앞서 얘기했던 것이 대형 6개에 대한 합산 시총은 지금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이 말은 나머지 중소형 건설사들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시가총액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죠. 대신 영업이익률, 마진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값에 대한 상승으로 그에 따른 부분으로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동 국가들에 대한 투자 여력 확대 가능성인데, 우리가 2019년, 2020년도에는 원래 이 중동 국가들이 투자 여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유가는 크게 급락이 나타났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중동 국가들도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유가에 대한 마진이 최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달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1달러라고 하고요. 생산시설, 유지관리를 다 합쳐가지고 원가를 계산했을 때 그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우디 같은 경우에 유가가 100달러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 그만큼 투자 여력이 증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작년에 16달러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100달러가 아니고 16달러가 되면 나머지 차익이 4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의 본전치기를 해서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투자 여력이 뭐가 높을까? 그럼 당연히 유가가 빠졌을 땐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프라라든지 해외 쪽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유가가 6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렇게 감안한다면 투자에 대한 여력이 꾸준하게 2018년부터 늘어나고 있었는데, 잠시나마 코로나로 인해서 빠졌던 것이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복구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높다라는 걸로 우리가 지표상에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 중소형 건설사 관련주들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중소형 건설사들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올해가 내년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이슈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연속적인 이슈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이슈가 된다는 것은 건설주들, 특히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5월 7일 날 이 중소형 건설사들을 총정리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꼭 참고하십시오. 5월 7일 날이고요.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같이 한번 보면 대선 관련해 가지고 정치 테마적인 부분으로 주가도 많이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지금 급등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보면, 자, 2007년도에 지금 주가가 2,000원짜리가 지금 4만원까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이루어졌고, 뭐 지금 거의 한 주 만에 100%가 오르는, 이게 주봉이거든요. 한 주에 지금 100%가 오른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주가에 대한 변동폭도 컸고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제가 추천해 드렸던 것이 이화공룡이었는데, 자, 이화공룡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좋고, 자, 전일 크게 급등하면서 이 신고가에 접어들었죠. 그리고 지금 주봉을 한번 같이 보더라도, 자, 우리가 2007년도, 자, 이화공룡도 마찬가지로 980원 1000원대 주가가 25,000원까지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이것은 한 주 동안 약 89%가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이런 건설주들을 사실 이렇게 급등할 때는 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일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좀 선매수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선점을 해야지만, 급등하기 전에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급등했을 때
우리가 즐겁게 팔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올해도 이런 건설주들이 재평가가 상당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지방 건설사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아직도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럼 지금 보면 뭐 화성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 약 4배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분기 실적이 PR 밴드로 따졌을 때 약 4배에서 5배 정도 수준이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주가적인 부분은 아직도 바닥권역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도 자, 정치 테마주에 또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테마주 자체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또 우원개발 같은 SOC 관련된 종목군들도 주가에 대한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봤던 이런 중소형 건설사들이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이미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고 오르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 이런 기업들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건설사 관련주는 이번에 2021년도에는 꼭 한번 눈여겨보는 전략은 어떨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이 단기적인 상승은 아닌 것 같거든요. 충분히 추세적인 부분에서 같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 안 드렸던 나머지 종목군들도 꼭 정리를 하셔가지고 함께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건설사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공부를 해 보셨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책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 출판 이벤트로 리뷰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인베스트 네이버닷컴이나 또는 7916-8725번으로 문자나 메일로 이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주신 번호로 스타벅스 쿠폰을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꼭 이벤트 참여하셔서 시원한 커피 마시면서 즐겁게 주식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